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체리엄마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 중 가장 공포스럽다는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니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꼭 뽑아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뽑는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니, 도대체 왜 나는 거죠? 사랑니는 위아래가 맞닿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난다면 제3의 어금니로 불리면서 음식을 저작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턱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악궁이 작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악궁이 작은 경우 치아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치아들이 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맹출합니다. 현대인들이 교정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사랑니는 모든 치아들이 다 자리 잡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맨 구석에 자리 잡게 되거나 잇몸에 묻혀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위치를 못 잡는다 해도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생고생을 하면서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사랑니들은 결국 문제가 됩니다.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칫솔이 전혀 닿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군락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고 심한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니에 충치가 생길 경우 사랑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치아까지 같이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니 충치로 인해서 앞에 치아까지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니를 뽑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염증이 생겨서 위 양쪽 사랑니를 뽑았는데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아래쪽은 사랑니가 나지 않아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쪽 사랑니는 비교적 발치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눈 한 번만 꼭 감으면 쏙 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니 발치 중에서 환자분들을 가장 고생시키는 것은 하악 매복치 발치입니다. 하악 사랑니들은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 사람을 참 고생시킵니다. 누워있는 하악 사랑니를 발치할 때는 발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를 자르고 뼈까지 제거를 해야 겨우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하악 사랑니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악 사랑니 뿌리 가까이로 신경관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먹거나 말하는 운동신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입 주변의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손상받을 경우 입 주변의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치 마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는 거죠. 사랑니 뿌리와 신경관의 근접 여부는 CT를 촬영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랑니 발치를 위한 CT 촬영은 건강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치과에서 사랑니 뿌리와 신경관이 매우 근접해서 발치를 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신다면 대학병원이나 사랑니 전문 치과에서 발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외과 출신 원장님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일반 치과보다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 후 다음 날까지 마취가 좀 덜 풀린 것 같다. 발치를 한쪽과 안 한쪽의 피부의 감각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체 말고 바로 치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신경이 손상됐다면 그에 맞는 후처치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치과로 바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하고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3, 4일이 지나고 나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조화라고 해서 상처 부위에 피가 차지 않거나 상처 부위에 만들어져 있던 혈병이 떨어져 나가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후처치를 받으시고 약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니 발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순환제,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약을 처방받는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약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제,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중에 치아를 발치하게 된다면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술, 담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중에 소주 한 잔 정도는 소독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응급실 가시면 그리고 담배는 상처의 치유를 방해합니다. 발치 부위에 피가 차야 정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담배는 발치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상처 부위에 피가 차지 않아서 아까 설명드린 건조화가 발생하고 염증도 발생합니다. 발치한 부위에 잇몸이 전부 덮여야 완전히 치유가 이루어지는 건데 계속해서 흡연을 하게 되면 잇몸이 완전히 덮이지 않고 더 이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발치 후 주의사항은 꼭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료인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사랑니 발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치과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